이거 앞에서 미분을 배울 때 탄젠트 미분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원래 지금 진도대로까지 보면 탄젠트 미분하는 거 내가 알려주긴 했는데 어떻게 미분하는지는 안 알려줬거든. 그걸 해볼게.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분수꼴로 된 함수를 미분해 볼 거야. 분수꼴. 증명은 되게 쉬워. 너네가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냐면 너네가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얘를 미분하고 싶으면 얘는 h가 0으로 갈 때 너의 x 플러스 h 에서 gx를 h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저식 이해돼요? 어떻게 이해돼? 그냥 너를 뭐 hx라고 쓰면 h, p라고 씁시다. px라고 쓰면 p의 x 더하기 h 빼기 px 에서 h 그냥 무한도 정의. 전 PX 관련성 없어요? 갑자기 분대기 하는 거. PX니까 왜 생각났어요? 거기에 안 할 거야. 아. 어쨌든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통분하시면 되죠. 여기 x h에 어느 갈때 gx 더하기 h 분의 얘가 일로 갈 거고 gx 빼기 gx 더하기 h를 h로 나누겠죠. 그럼 다시 적으면 밑에 h에 어느 갈때 너 h 곱하기 gx 더하기 h 분의 너 빼기 너잖아요. 근데 원래 미분 더하면서 정했을 때 gx 빼기 g 너라고 쓰기보다는 쓸게. 쓰자. 이렇게 씁시다. 그럼 분자에 y 값의 차가 있고 분 모에 x 값의 차가 있으면 되잖아. 그럼 gx에서 gx 더하기 h 빼보면 분모에 누구 있어야 돼? H 마이 H 너 일본인이야? 이치라고. H를 h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h 있어야 되는 게 얘예요. 네. 대충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너 빼기 너니까 여기서 너를 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h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주고 가겠어요. 그러면 이게 G'X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뭐도 수렴하냐면 H에 온것 같아 이거는 그냥 GX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써도 되냐면 G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X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수인 함수를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자를 미분하시면 돼요.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자를 입에 붙여.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자를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자를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자를 됐어. 그러면 분자가 1일 때 말고 y는 gx분의 fx 함수꼴이 인꼴도 미분을 해볼 건데 얘를 이렇게 증명 안 하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너도 너를 이렇게 곱함수로 바라볼 거야. 그럼 저건 각각 미분해서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을 먼저 미분하고 그대로 더하기 fx에 이걸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미분 이 되죠. 저걸 통분해주면 되겠네. 통분해주면 gx의 제곱으로 통분해주면 내가 먼저 쓸게. 그럼 f'(x) gx 너는 빼기 fx g'x가 되네. 그러니까 뭐 증명할 것도 없이 저걸 그대로 쓰면 풀리겠죠. 얘도 외워야 되는데 얘는 뭐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분모 제곱분의 분자 먼저까지만 하시면 돼요. 분모 제곱분의 약간 곱함수 미분처럼 너 하고 그대로 하고 하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곱함수 미분의 연결식 때 분자를 먼저 해야 되고 왜 분자 먼저가 중요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이거랑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먼저 하고 그 뒤에 마이너스. 외워야 돼. 증명은 뭐 이 정도는 사실 시작만 하면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시작을 다시 기억을 해놔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의를 하면 돼. 그럼 예시를 몇 개 같이 해도 되냐? y는
다시 미분해볼게.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해. 일단 얘를 접근하면 이거 미분해도 0이죠. 분자 먼저. 0 빼기 그대로 분모 미분. 그러니까 2x 빼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아니면 첫 번째 걸로 인식해보면 너 제곱분의 마이너스의 너미분, 너 제곱분의 마이너스 너미분 이라고 쓰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나는 그냥 두 번째 걸로 쓰는 편이에요. 여러 개 되면 첫 번째 거 외워서 쓰면 돼요. 두 번째. 너는 x 프라임은 분모 제곱분의 분자 먼저 데이터 그대로 빼기 분모 분자 그대로. 네. 근데요. 네. 이런 거 할 때 분모에 있는 식을 해도 돼요. 해도 네? 돼요. 해도 돼요. 이거 뒤에 나와. 이거 말하는 거죠. 아, 네. 뒤에 나와. 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걸로 하면 돼. 너는 1.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미분. 이거 미분한 거죠. x분의 1. 네가 됐죠. 굳이 다시 적으면 x에 ln x에 제곱분의 뭐 마이너스 1 됐죠. 열심히 미분을 잘 하시면 돼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x분의 x y는 x분의 x. 너 미분하면 여전히 그냥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입으로. 분모 제곱분의 분자 먼저. 분자 먼저. 공미분처럼 할 거니까 빼기 분모 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2의 2x 분의 2의 x 빼기 2의 x 곱하기 x니까 2의 x에 1 빼기 x죠. 됐어. 네, 됐어. 다시 분모 제곱분의 머릿속에서 안 떠나게 해야 돼. 분모 제곱분의 분자 먼저 sin x 빼기 분모 미분하니까 코사인 x고 그러면 뭐 거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코시컨트 뭐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다 뭔가 대입하는 답을 낼 때는 공통 인수로만 묶어주면 되고 너를 굳이 뭐 코시컨트나 코탄젠트는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수트에서는 이렇게 된 너를 미분할 때 너라고 쓸 때 n을 뭘로 정의했냐면 이 이상의 자연수로 정의했었거든. 저기 1일 때도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저기가 유리수가 들어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민이가 말하는 이거 잡시다. 예시를 그냥 이렇게 보면 y는 x분의 1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랑 y는 루트 x y는 잘못 적었죠. 그러니까 너를 우리가 방금 배운 분수꼴이니까 x 제곱분의 마이너스의 분모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도 괜찮냐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n제곱에 달려가 치고 미분을 그대로 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내려오고 하나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너네가 편한 걸 골라서 쓰는 능력이 필요해. 문제 풀다 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인데 특이하게 어떤 거냐면 너 혼자 있잖아. 내가 당연히 찢어서 쓸 수 있죠. 물론 몫의 미분법 써도 돼. 이 미분법을 몫의 미분법이라고 불러. 몫의 미분법. 근데 쓰면 식이 더러워지니까 넌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 너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차수 하나 떨어져요. 마이너스 4 내려오고 차수 하나 떨어져 라고 쓰시면 돼요. 됐어. 무서워 인상. 그럼 얘는 x 몇 제곱이죠?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너를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오거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적으면 돼. 그럼 얘는 다시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는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x 2분의 1 제곱분의 1이니까 루트 x분의 1인 거죠. 그 정도. 이거 굳이 유리해서 x보다 루트 x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네. 안 적어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네가 너랑 같다는 건 당연히 알겠어요. 그래서 좀 바꿀 필요는 없어요. 너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분의 3 내려오고 x의 마이너스 4분의 7제곱이겠죠. 너를 또 구제하고 바꿔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역수인데 일단 역수의 4제곱근의 1제곱인 거잖아. 4제곱근 x7제곱분의 1인 거죠. 얘도 끄집어낼 필요 없는 거죠. 굳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x 4분의 1 7제곱인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이죠. 뭐죠? 그러면 이걸 써서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를 미분해볼게요. 원래 버릴까요? 근데 안 붙을 거. 먼저 탄젠트. 탄젠트 S가 원래 왜 미분 못했냐면 저거 분수꼴이잖아요. 쟤를 고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이게 분수 미분하는 거 배웠으니까 너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먼저, 제일 먼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분모 곱할 거면 코사인 제곱되죠. 빼기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코사인 미분한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그러면 플러스 사인 제곱되기.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의 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러면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니까 시컨트 제곱 x라고 쓸 수 있죠. 알겠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나와. 외워야 돼. 다시 코탄젠트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왜냐면 외워야 돼.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너네가 미분한 거네를 못 보면 못 풀죠 당연히. 알아야 돼. 얘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고 당연히 역수만 취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해보면 사인의 제곱분의 분자 먼저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의 분모 빼기 분모 미분하고 분자가 되고 했더니 뭐 나오냐면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나옵니다. 사인분의 1이 이번에는 코시컨트니까 코시컨트 제곱에 x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이거 알겠어요? 미안해. 너 붙이고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죠. 다시 시컨트 해볼게. 시컨트 x 미분하면 코사인 x분의 1을 미분할 거니까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의 분모 미분이죠.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그냥 사인 x 되겠죠. 너를 굳이 탄젠트랑 시컨트로 버틸 수 있네. 너를 미분하면 탄젠트 x 곱하기 시컨트 x가 나와.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그대로인데 탄젠트 x가 붙어요. 코시컨트 미분은 얘는 사인 x분의 1이니까 너를 미분하면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의 코사인 x. 그럼 너는 사인분의 코사인 사인분의 1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탄젠트의 x의 코시컨트 x 나오죠. 저 네 가지를 외울 건데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뭐가 안 어렵냐면 극한할 때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탄젠트랑 시컨트가 같이 놀고요. 탄젠트랑 시컨트 코탄젠트랑 코시컨트가 같이 놀아요. 근데 탄젠트를 미분했을 때 시컨트 제곱인 거 하나만 외우면 자동으로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네? 라고 좀 자동으로 암기되지 않아요? 둘이 역수관계잖아요. 둘이 역수관계인데 생긴 게 비스무리한데 둘이 약간 나해벌 느낌이잖아. 아시죠? 안 돼. 탄젠트 미분하면 이거래. 코탄젠트 미분하면 뭔가의 제곱처럼 나오는 게 좀 인지상정 아니야?
라고 너네만의 스토리 만들어. 난 그렇게 배웠어. 근데 코자가 C가 붙으면 죄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코사인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잖아요.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고요. 코시컨트 미분해도 마이너스 붙어요. 그러니까 얘도 시컨트를 미분하면 탄젠트 시컨트. 얘를 미분하면 너랑 코탄젠트 노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너랑 탄젠트 노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짝만 바꿔서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외워야 돼. 혼자 외우지 말고 같이. 네. C 붙은 애들은 마이너스 넣어. C 붙은 애들은 마이너스 넣어. 뭐야? 합성함수 미분을 해보세요. 증명을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y는 일단 유라는 변수가 새로 나왔는데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잡을 거야. y는 fu, u는 gx. 그러면 u가 gx인 거니까 얘를 다시 적으면 얘는 y는 f의 gx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y가 u 말고 이 x가 움직일 때 g를 움직인 다음에 f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dy dx가 궁금해. 얘가 뭐랑 똑같냐면 dy du dx랑 똑같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아니, 뭔 말인지 모르거든. 얘를 다시 바꿨으면 얘는 y를 u에 관해 미분한 거죠. 그러면 f 프라임 u 이렇게 되겠죠. 네? 아, 그죠. u에 관해 미분했으니까 얘는 뭐냐면 u를 x에 관해 미분했잖아. u를 x에 관해 미분했으니까 여기 g 프라임 x라고 쓰는 거 맞아?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미분을 항상 x에 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변수가 들어오면 u에 관해 할 수도 있고 y에 관해 할 수도 있어요. 미분은. 그러니까 y랑 u의 관계식이니까 너를 u에 관해 미분하면 y 프라임이 f 프라임 되는 거고 얘를 x에 관해 미분하면 u 프라임이 뭐 g 프라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u가 gx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를 무슨 뜻이냐면 f를 미분한 어떤 형태의 x 대신에 gx라는 형태를 넣으면 돼요. x 대신.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얘만 증명해 줄게요. 내가 궁금한 게 dy dx인데 너는 수투 맨 처음 배울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증분분의 증분이라고 배우죠. 이거 좀 더 잘 썼어. 델타 y 델타 x.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중간에 변수 u가 끼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y의 증분을 u의 증분으로 나눠야 제일 평균변의 비스무리가 나오죠. 얘는 u의 증분을 x의 증분으로 나눈 걸 잠깐 u랑 y랑 좀 빨리 줄게. 델타 y 델타 x 델타 u 델타 x 이게 지금 너의 증분분의 증분 너의 증분분의 증분이죠. 근데 만약에 델타 u가 0으로 가면 이게 뭐 되냐면 dy du 되는 거죠.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 du dx 되는 거죠. 이제 됐어. 이거 됐어. 그냥 문자만 바뀐 것 뿐이야. 그러면 요 식에서 리미트 값을 빼기 전에 안에서는 식조작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 뭐 짝을 맞춰주든 이 식 값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면 얘를 써먹으려면 얘 아래에 네가 있으면 좋겠고 얘 위에 너가 있으면 좋겠고 그럼 현재 너를 델타 y
분의 델타 U 곱하기 델타 U 델타 X 라고 써도 되죠. 요거 식을. 근데 이 상태로 내가 X를 0으로 보낼 건데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면 델타 U는 어디로 오겠어? 함수 입장에서 제가 미분이 돼.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X의 변화량을 되게 0으로 보내. Y 값의 증분도 어떻게 되겠어? 0으로 가는 거 혹시 돼요? X가 안 변하니까 Y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걸 델타 U가 0으로 간다고 바꿔 쓸 수 있어. 그 말은 얘가 얘로 수렴하고 너가 너로 수렴한 거죠. 그러니까 너를 d, y, d, du, dx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죠. 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근데 여기에 x가 아니라서 u에 대한 변수고 이 자리에 gx가 들어가는 거죠. 납득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미분만 잘하면 돼요. 안 되시면. 혹시 아이 혼자서 봤어? 어떻게 됐어? 그냥 가고 싶다. 아무튼 안 팔던데. 막 갔어요? 아니 하는 줄 어떠지 않았나? 엄청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 바깥에서도 막 다 들리고. 어디서 했는데요? 잠실에서 했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잠실에서. 킹키부츠 알아요? 뮤지컬? 모른다. 재미없어. 알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 설명해 주세요. 나도 몰라요. 그 친구 중에 뮤지컬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같이 보러 갈래 이러길래 보러 간다고 했죠. 뭔지 모르고 보러 갔는데 어제 울고 왔어요. 재미는 잘 없는데 그 노래 터칭 당했어. 소름이 계속 끼쳐가지고. 네. 근데 그걸 영상으로 다시 찾아봤는데 그 감동이 안 느껴져서 나도 뭐 또 보기 좀 애매해. 아무튼 뮤지컬이 재밌더라고. 네. 무슨 내용이었어요? 신발 만드는 내용. 그러니까 약간 여장 남자 위한 신발. 근데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서 예. 사회 부적응자가 몰라. 행복한 얘기. 근데 우셨어요? 그 노래 부르는 파트에서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 그냥 노래를 개 잘해가지고 보면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어. 왜냐면 남자가 전부 여자하고 나오고 화장 진하게 하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더라. 아 제가 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봤을 때 이 사람 왜 이러고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이번에 보면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x 5제곱이라는 함수에 3x 더하기 2 합성하는 거거든. 그리고 얘가 fx라고 쓰면 이걸 gx라고 쓰면 저게 지금 뭐라고 써준 거냐면 f라는 거 안에 gx 넣은 거죠. x 대신 내가 얘를 미분하면 f를 미분한 것 함수에다가 x 대신에 gx 넣을 거고 그 바깥에 gx를 총미분할 거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5x 5배의 x의 4제곱인데 원래 여기가 x가 아니고 gx인 거죠. 얘는 돼요. 그러니까 f를 미분한 꼴에 gx 넣을 거니까 5배의 gx의 4제곱. 그냥 저걸로 쓰지. 제로 하면 5배의 3x 더하기 2의 4제곱에 통미분 3 들어가는 거죠. 쌤, 네. 통미분이라는 게 진짜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3일이 음식에도 없는 말이에요. 개킹만. 원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쓰는 거죠. 너를 미분하면 얘는 sin x의 3x 빼기 합성된 거죠. 그럼 원래 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이렇게가 원래 거 끝이고 속함수를 미분하면 3이 되겠죠. 그럼 넣어줘. 미분하면 그냥 사인 코사인 x를 미분하듯이 하면 사인의 5x가 되고 너까지가 겉에 거 한 거잖아. 속에 거 하면 5 나오고
이 5는 여기가 아니고 그리고 할 때 어떻게 되죠? 그리고 왜 그래? 어디서 나오니까 100 프라임은 그냥 x의 제곱에 x 대신에 x 더하기 x분을 넣은 거니까 이가 되고 바깥에 너 미분하는 거 써줘야 돼. 너 미분하는 거 쓸 건데 너는 x 더하기 이걸 몫의 미분으로 써도 되지만 유리수로 바꾸면 쉽잖아요. 그럼 재미분하면 1 빼기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 할 수 있겠어. y는 루트 1 빼기 x. 얘를 미분할 건데 얘는 먼저 y는 루트니까 1 빼기 x 제곱에 2분의 1. 그럼 너를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오고 1 빼기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되는데 이거는 지금 x의 2분의 1 제곱 미분한 것까지 한 거죠. 이렇게 속함수로 미분한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그냥 뭐야? 에어컨 소리. 바깥에 비 오는 줄 알았어. 너 뭐 했어? 왜 웃어? 왜요? 그래도 왜 저렇게? 버벅거리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은빈이 잘 가. 580도. 알아. 얘 미분하면 얘도 1 더하기 2 탄젠트 2분의 1 제곱 꼴이잖아요. 그러면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오고 1 더하기 2 탄젠트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적고 이게 F'이 gx 쓴 거고 여기 g 프라임 x 들어가야 되니까 너 미분해야 돼. 탄젠트 미분은 뭐죠? 탄젠트랑 누구랑 놀아야 돼? 지금 S 어. 제곱 고마운데 배워봤지. 처음에 10% 제곱 몇 세대? 그럼 너는 그때 다시 적으면 2분의 1에 그치? 1 더하기 2 탄젠트 x분의 2 탄젠트 제곱 x. 그러니까 먼저 날아가죠. 그러면 뭐 적혀있는 게 빼어나죠. y는 사인의 코사인 x. 그러면 사인이라는 함수, 사인 x라는 함수에 x 대신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너를 그냥 미분하면 겉에 거 먼저.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의 코사인 x. 빼 바깥에 너를 성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합성한테 미분을 찍고 사실 내용적으로 증명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미분만 잘하면 돼요. 사실 미분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y는 2x. 제가 합성하는 건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x가 없고 딴 게 다 있으면 애초에 전부 다 합성하고 문제되면 너는 2x라는 거랑 x가 없으면 그러니까 g의 fx라는 거. 그럼 저걸 미분하면 g 프라임 할 거예요. g 프라임이 2x잖아요. 너를 미분하면 g 프라임 여기 안에 이거 들어가야 되니까 2fx 성미분이 됩니다. 되게 됐어. 그러면 만약에 AFX를 미분하면 뭐가 될 거냐면 AX제곱 미분하듯이 A의 X제곱인데 AX제곱은 LNA가 붙여버려요. 이거까지가 G 프라임 FX에 성미분이 붙겠죠. 아 여기 따라 붙겠죠. AX 미분을 못해요. 그럼 만약에 3의 LNX 라는 걸 미분하면 3의 어떤 함수꼴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 곱하기 LN3 까지가 그냥 3의 X제곱 미분하듯이 한 거고 옆에 LNX 미분은 성미분한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y는 사인의 2x 빼기 2의 마이너스 x고 이면 너를 미분하면 사인의 x꼴을 먼저 미분할 거니까 코사인의 dx 빼기 2의 마이너스 x 예
곱하기 이거 끝난 거고 성미분하는 거죠. 2x 빼기 2의 마이너스 x. 그럼 2x 제곱은 2의 x 제곱이고 2의 미분하면 그냥 2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x 성미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되죠. 이게 돼요. 당연히 여기는 너는 각도가 아니고 그냥 바깥에 있는 숫자예요. 바깥에 있는 숫자. 이 y는 2의 코사인 x를 미분하라고 하면 2의 코사인 x 라고 그냥 써 2x로 미분할 거니까 이거의 성미분 이렇게 돼요. 여기 됐어. 그 다음에 y는 ln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인 이유는 ln 함수라서 그래. ln 함수라서 쟤는 누구냐면 ln x에 여기에 지금 fx 나온 거잖아요. 너도 마찬가지로 합성합 비법 쓰면 이거 되는 거죠. 설명해줄게. 근데 외우고 다녀야 돼요? 예. 외워야 돼요. 왜 이렇게 많죠? 그래서 만약에 ln은 x 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하면 f분의 f 미분 이건 그나마 좀 쉬워요. f분의 f 미분.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많이 쓰이냐면 적분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적분하면 네가 돼요. 여기. 그러니까 적분에서도 많이 쓰여요. 저 형태를 많이 봐야 돼요. ln은 탄젠트 x 너 미분하면 f분의 탄젠트 미분 뭐죠? 탄젠트 누구로 먹는다고? SEC 제곱 세컨트 제곱. 네, 그렇죠. 네, 되겠죠. 이거죠. 만약에 로그에 2의 탄젠트 x라고 하셨죠. 절대값이 들어가도 미분하면 그냥 절대값 사라져요. 그러니까 미분할 때는 절대값 안 따라 들어가요. 그냥 원래 함수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너를 미분하면 똑같이 탄젠트 x분의 세컨트 제곱인데 ln 2가 분 뭐에 되죠? 지수는 분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로 넘어갑시다. 내기 분수. 여기도 되게 쉬워요. 쉽다고. 들리셨어요? 쉽다고. 쉬워. 내기 분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x랑 y 함수를 보통 뭐라고 많이 쓰냐면 너라고 많이 쓰는데 이렇게 안 쓰고 x를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쓰고 y를 t에 관한 식으로 썼다고 치면 x도 t에 관한 식이고 y도 t에 관한 식인데 내가 t를 넣을 때마다 x, y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 x, y들을 좌표평면에 찍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매개 변수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 t를 4개의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된 형태를 4개의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y가 x에 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해. 아까 그 합성함수 미분이랑 똑같이 할 건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준비됐죠? 네. 그럼 내가 너를 여전히 식조작 해도 상관없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y 델타 t분의 델타 x 라고 써도 되죠. 같은 식이죠. 이렇게 쓰면 이 입장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g에 대해서 델타 x를 t라고 쓰면 너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dx dt 되는 거죠. 왜냐면 t가 얼마큼 변할 때 x가 얼마큼 변하는 그 평균 변화를 t를 0으로 극한 보내니까 당연히 더함수 나오는 거죠. 어떤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가
dy dt라는 걸로 수렴하겠죠. 까지 됩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둘 다 수렴하잖아 이거일 때. 수렴하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극한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면 얘랑 얘가 수렴하니까 너는 dy dt고 얘는 dx dt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는 1 플러스 t y는 2t 빼기 1이라고 쓰는 그냥 매개 변수를 쓰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내가 구하고 싶은 dy dx를 구할 때 물론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구한 다음에 너를 x로 미분해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게 더 힘든 경우가 많아. 그럼 그냥 뭘 하면 되냐면 너 미분한 거 아래 깔고 너 미분한 거 위에 깔면 돼.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쓸 거니까 dx dt 누구냐면 너 미분한 거잖아요. t에 관해서 그게 1인 거고 얘를 t에 관해 미분하면 2잖아. 그래서 그냥 이게 2. 네개 변수하는 거 하나 더. 단위원에서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이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죠? P라고 잡으면 P 좌표. 코사인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잡잖아요. 쌤 단위원이면은 R이 1 아니에요? 내가 단위원이라고 했나? 네. 근데 R 붙였으니까 됐어요. 네. 그럼 이게 X고 이게 Y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적으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따라서 이것도 세타로 쓴 매개 변수화 한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 거기 아래 예시를 몇 개 볼게요. 예시. 첫 번째 예시. X는 코사인의 T Y는 사인 T 빼기 1. 내가 dy dx가 궁금하지? 네. 그러면 너를 구할 때 dy dt를 분자에 넣고 dx dt를 분모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당연하게 너를 미분한 걸 분모에 깔고요. 얘를 미분한 걸 분자에 깔면 아 이게 그냥 dx dy 아니 dy dx 그 아래 거 해볼게.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 x는 t제곱 빼기 1 y는 t세제곱에 대해서 t는 마이너스 t는 2일 때 dy dx를 구해야 돼. 그럼 dy dx 먼저 구하시면 dy dx는 너 미분한 거 3t제곱 이거 2t 이게 그냥 dy dx 여기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됐어. 소형이 됐어. 그다음에 뭐 그 아래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죠. 같이 하면 되고 그 안에 거 다시 해봐.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이 x는 t제곱 더하기 2t고 y는 t세제곱 더하기 1이래요. t는 2일 때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x, y로 이루어진 그 함수 위에서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t가 언제일 때는 t가 2일 때. 그럼 접선 구하려면 접점 하나랑 접점에서의 기울기 필요하죠. 접점을 어떻게 찾냐면 t가 2일 때 x좌표 4니까 8. 아 이게 접점이에요. 접점 저기에 맞는 접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그 기울기는 다시 말하면 dy dx에 t는 2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너를 하면 3t 제곱
기울기가 2고 저 점 지나는 게 t는 2일 때 적방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y는 2에 x 빼기 8의 더하기 y는 2x 빼기 16 더하기 9니까 빼기 7 맞죠? 이거 답이겠죠.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음함수 미분. 음함수 언제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나도 그래서 기억이 나. 안 나지? 한번 했지. 나요. 안다고? 뭔데? 네? 뭔데? 저요. 대충 여기 써 있네. 말투 개열받아. 언제 했죠? 수상 할 때도 도형. 너 한참 전인데. 몇 월이에요? 3월이겠지. 나 4월. 네. 반년이 넘었어요, 쌤. 쌤이 물어보시고 우리가 기억 안 난다고 했던 건 기억나. 언제? 그때도. 그치. 그러니까 y는 fx라고 쓰면 x 하나당 y가 하나 결정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저 식을 쓰든. 근데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x에 대한 함수야. 누가? y가. 아니 됐어. 근데 만약에 내가 라고 써. y 얘는 함수야? x 하나당 y가 하나 결정돼요. 안 되잖아요.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안 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아시죠?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뭐라고 쓰면 y를 정리가 안 돼 있으면 x 당 y가 하나로 결정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게 함수인지를 몰라. 근데 아시죠? 근데 얘를 그림을 살짝 그려놓고 살짝 쳐다보면 얘를 y제곱은 1 빼기 x제곱이라 쓰면 y는 루트 1 빼기 x제곱이거나 y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인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위의 식은 누굴 뜻하냐면 먼저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네. 그때 y의 범위가 양수인 거죠. 그러면 위 뚜껑인 거죠. 저거 함수 맞아요? 함수 맞죠? x가 하나 당 y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함수 맞아. 그럼 이렇게 쓰면 여전히 정의역이 똑같고 y좌표가 음수잖아. 그럼 아래 뚜껑이겠죠. 얘도 함수 맞죠? 돼요? 그러면 원래 저렇게 쓴 게 함수가 원래 아니었는데 적당히 정의역을 바꿔주면 함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걸 일단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의 x, y 변수가 두 개 라고 해서 도형의 방정식처럼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어쩔 때는 함수가 어쩔 때는 함수가 아니잖아. 함수가 될 때 저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양함수. 양함수랑 음함수 차이는 양수, 음수 뜻 말고 양함수면 누가 봐도 그냥 y가 x의 함수고요. 음함수 꼴이면 x의 범위 혹은 y의 범위에 적당히 제한했을 때만 함수가 돼. 아시죠? 그럼 사실 얘가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건데 일본 애들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거기 그 뜻이 영어 나와 있어요. 봤어? 읽진 않을게. 그런 뜻이에요. 읽어주세요. 싫어요. 쌤 실망이에요. 이제 바닥이다. 그래서 양함수랑 음함수 차이는 대놓고 함수인지 은근히 함수인지 그런 차이고 번역하다 보면 양수랑 음수가 그냥 대립되는 관계잖아. 그냥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양수 음수. 그래서 양수 음수라는 뜻은 없고 너를 x에만 완벽히 정리해서 y를 딱 쓰면 양함수라고 쓰고 너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쓰는데 이건 표현법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이렇게 쓰면 양함수 표현인 거고 내가 너를
너라고 쓰면 음함수 표현인 거예요. 됐어. 표현법을 잘.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음함수의 미부가 볼게. 음함수의 미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원을 쓰면 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저기 있는 y가 적당히 x의 정의역을 제한하면 x에 관한 함수가 바뀐다며. 그럼 마치 어떻게 적힌 거랑 똑같냐면 x에 관한 함수니까 라고 적은 거랑 똑같잖아. y를 까지 이해돼요? 왜냐면 방금 y가 상상은 아니냐면 적당히 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y를 x에 관한 함수로 보는 거죠. 그냥. 미안해. 그럼 너를 양변을 x에 관해 미분하면 너는 그냥 2x고 너는 2배의 fx f'x는 0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fx는 누구였냐면 y였으니까 y로 다시 돌려주면 y 프라임이 0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y 프라임이 dy dx죠. x에 관해 미분한 거예요. 그럼 너를 y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dy dx 혹은 y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y분의 x. 그래서 이게 더하면 돼요. 이게 dy dx예요. 그럼 이걸 풀 때마다 fx로 바꾸기 힘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너를 x에 관해 미분할 건데 y가 x에 관한 함수야. 그러면 얘는 마치 합성함수인가 합성함수. 쟤를 미분하면 x에 관해 미분하면 2x. 먼저 겉함수인 x 제곱에 여기 y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2y의 y 프라임 성립 2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모양 나오죠. 다시 어려우면 뭘 하면 되냐면 y는 y만에 미분하고 성립분만 붙여주면 돼. 다시 거기에 x제곱 빼기 3y 제곱 빼기 4제곱 xy는 x제곱 빼기 xy y제곱은 x제곱 y 빼기 xy 하나씩 해보세요. 먼저 너를 x에 관해 미분해서 dy dx 찾을 건데 한 번에 찾을 거 아니고 너를 x에 관해 미분하면 2x고 너는 3 마이너스 3y 제곱이잖아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6y의 y 프라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y 프라임은 6y분의 2x니까 3y분의 x겠죠. x는 자, 그 다음에 x, y 곱한 게 1이래요. 근데 y가 x에 관한 함수라서 사실 이건 곱함수예요. y가 상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먼저 곱함수 미분처럼 너를 먼저 미분해주고 x 그대로 y 미분. y 미분하면 1인데 속미분해서 y 프라임 제곱하게 하고 그럼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분의 y죠. 다시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그러면 너를 미분하면 2x x, y는 그냥 x에 y랑 숫자 붙여있는 게 아니고 y가 x가 함수니까 공미분 쓰면 마이너스 y 빼기 x y 프라임 더하기 2y y 프라임이 0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y 프라임으로 정리해보면 y 프라임은 얘랑 얘니까 넘겼다고 치면 x 빼기 2y분의 2x 빼기 y죠. 정리하라고 시키기도 하는데 보통은 정리 안 하고 숫자만 대입하거든. 그러니까 정리가 복잡한 경우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 빼기 2y분의 맞았죠? 왜 불안하게 하세요? 맞았어? 그다음 두 번째 맞아. 얘 보면 얘도 2x 더하기 얘는 코사인의 y의 성립은 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빼기
y 빼기 x의 y 프라임 이렇게 돼요? 해봐야죠. 그럼 너를 y 프라임으로 두고 y 프라임은 얘랑 얘랑 볼게. 그럼 코사인 y 빼기 x 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y죠. 원래 일반적으로 수학 하에서도 그랬는데 역함수의 함수값이 궁금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 함수값으로 대체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도 미분할 때 역함수를 안 구할 거고 사실 못 구하는 게 맞고 못 구하고 원함수의 기울기로 쟤를 좀 찾아볼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것만 먼저 하지. 혹시 기울기가 없으면 아니지. y는 x에 대한 두 대칭인 직선 아니지. 이것도 했는데 또 할게. 했네 이번에. 두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기울기 곱이 1인 두 직선이 있어. 쟤네 어디에 대해 대칭이 혹시? 저거를 교육과정에 있진 않아요. 근데 수학상 할 때 알면 편해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것만 배우는데 곱해서 1 되는 경우도 두 직선이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없으니까 내가 적당히 여기 좌표를 잡았을 때 1m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길이 똑같이 여기다가 어떤 점을 잡으면 여기를 m1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이랑 저 삼각형이 합동인 거 같아요. 당연히 합동이죠. 길이가 1m이고 수직이니까 여기랑 이렇게 해야죠. 저희 이거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쪽은 다 기억이 나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기울기 1인 직선을 살짝 그으면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원래 45도인데 이건 45도 빼기 x잖아요. 여기도 45도 빼기 x잖아요. 결과적으로 너랑 같게 되죠. 그러니까 너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기울기 없으면 기울기 곱이 1이 직선에 대해 대칭인데 얘가 항상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건 아니고 요 너랑 빨갱이까지 맞는 이 교점 있죠. 저 교점이 움직이면 당연히 y는 x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이 만약 이 점이라고 치면 여기 y는 2x 더하기 y는 2분의 1 x 더하기 1이면 너와 너의 교점이 지금 0,1이잖아요. 0,1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 선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표현하냐면 직방할 때 두 직선 뭐 대칭 많이 시키지 않고 시킬 때 편해요. 고마워. 최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기울이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여기서 후행이 뭐 했어요? 후행했어요.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랑 y는 x 대칭 관계잖아요. 그러면 너랑 이렇게 나오시면 y는 f 인버스 x.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에 내가 a, b라는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대충 f'a일 거 아니야? 뭐 그림 그리다 멈추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거 뭐야? 그거 뭐냐고? 식빵 같은 거 뭐야? 김영인데? 기억이 머리카락은. 열받네. 그럼 너에 대해 y는 대칭인 점에 b, i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B겠죠? F 프라임 B랑 F 프라임 A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F 프라임 A랑 F 프라임 B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역수 역수 관계가 있어. 왜요? 곱하면 1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얘랑 너희들 당연히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가는 거죠. 대칭이라서 역수인 거죠. 다시. 역수면 대칭이라고 했잖아 원래. 근데 반대로 대칭이니까 역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가 달라요. f 프라임 a 곱하기 f의 인버스 이게 하나의 함수고 너의 미분 이렇게 쓰셔야 돼요. f 프라임의 인버스라고 쓰면 도함수의 역함수가 돼요. 이게 하나의 함수고 그거 역함수에 여기 함수네요. f의 b가 1인 거예요. 대충 직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하고 뭐 증명을 좀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얘랑 달라요. 같은 x에 대해서 넣는 게 아니야. 그럼 너를 좀 더 자세히 쓰면 원래 FA가 B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왜 이렇게 신경 쓰여? 신경 안 쓰여? 신경 안 쓰여? B가 FA인 거예요. 그럼 다시 적으면 아니 다시 안 적어. 어쨌든 둘이 없으다 라는 거. 대신에 같은 x를 넣는 건 아니고 이 a랑 이 b가 이런 관계 있을 땐 둘이 대칭일 땐 역수인 거죠. 당연히 이때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 그렇게 됐어. 그러면 두 번째로 f의 인버스의 x를 미분할 건데 쟤를 셈으로 미분하진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방법만 기억하면 돼. 나도 옛날에 기억 잘 안 나줄 때 그냥 전부 다 유도해서 썼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쟤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뭐 나와요? 항상수 이름 까먹었어? 상등함수. 상등함수 나와요. 당연히. 그럼 이걸 양면을 x에 관해 미분하면 f 프라임의 인버스 x 곱하기 f 성미분 인버스에 미분한 거가 1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f의 인버스에 미분한 거는 여기 있고요. 필요 없는 너를 절로 양면 나눠버리면 f의 인버스에 미분에 뭔가 대입하는 건 얘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할 거냐면 f의 미분한 거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f 인버스 x를 집어넣을 거야. 이게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식으로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아무것도 아닌 게 저기서 a, b에서라고 보면 f a가 b인 거잖아. a, b라는 게. 그럼 다시 다른 말로는 f b가 a인 거잖아. 내가 만약에 f의 인버스에 미분한 거 중에 b가 궁금해.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한 다음에 b를 넣을 수가 없거든. 역함수를 못 구해서. 그럼 이거는 뭐라고 대신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에 f 인버스에 b를 넣는 거고 실제로 f 프라임에 뭐를 집어넣게 되냐면 f 인버스 b가 잠깐만 a잖아요. f 프라임 a분의 1을 쓰는 거죠. 아직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아까 말한 그 역수인 거죠. 이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버스에 미분해서 b 넣은 게 궁금하면 여기다 f 프라임 b분의 1을 쓰는 게 당연히 아니고 f 프라임 a분의 1을 써야 된다. 여기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f 인버스 프라임 1이 궁금해서 f 프라임 1을 구하는 게 아니고 f 프라임에 f 인버스 1을 대입한 이걸 찾는 거예요.
를 계산해보죠. 그리고 청구서 dy dx는 dx 라고 쓸 수 있어요. 증명은 거기 나와 있어요. 하진 않을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라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예시를 보면 x는 y 제곱 빼기 1 분의 3y 에서 뭐가 궁금하냐면 dy dx가 궁금합니다. dy dx.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저걸 양변을 x번에 미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까지. x번에 미분하려고 보면 넌 1인데 이게 x에 관한 함수 덩어리니까 얘를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고 성미분하고 x제곱 빼기 빼기에 분모 미분하고 성미분하고 분자 그룹 라고 써야 돼 원래. 그럼 이게 지금 dy dx죠. 양변에 y제곱 빼기 1의 제곱 곱해주면 y제곱 빼기 1의 제곱은 y 프라임을 묶으면 3배의 y제곱 빼기 3 빼기 6y제곱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의 y제곱 더하기 1분의 y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라고 구할 수 있어. 까지 이해돼요. y가 x가 함수니까 y를 미분할 때마다 y 프라임이 등장해야 돼. 일단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지금 저 식은 얘를 양변을 x 말고 y 간에 미분했어. y 간에 미분하면 dy dx dy 가지고 너를 여전히 똑같이 쓰겠죠. 제곱분의 분자 원자 분모 그럼 정리하면 y제곱 빼기 1의 제곱분의 라고 써주죠. dx dy 아시죠? 그럼 너를 역수치하면 제일 그러니까 이걸 구한 다음에 너를 역수치해도 괜찮다고. 뭐가 더 간단한지 모르겠어. 사실 이것도 할 줄 알면 그냥 하면 되겠네. 너네가 잘 하면 돼. 잘. 이게 x에 관한 함수 덩어리들끼리 미분하는 거니까 제곱은 미분 안 했으니까 그대로. 분자를 미분하면 y에 대한 성립이 등장할 거고 너도 성립이 등장해서 잘 묶어줄 수 있고. 그게 어려우면 y 간에 미분한 다음에 역수치해도 괜찮아요. 이 몫의 미분이 쓰기 싫으면 양변에 y제곱 빼기를 곱해서 이 상태를 미분해도 괜찮아요. 양변 x에 관해서. 얘를 양변 x간에 미분하면 곱함수니까 더 먼저 x의 2y의 y'은 3배의 y'. y'은 3 빼기 2y'는 잘못해요. 그러면 y 프라임으로 넘기면 3 빼기 2xy 분의 y 제곱 빼기 1이라고 적어도 돼요. 그럼 이거는 얘랑 뭐랑 다르냐면 x 대신에 저기 있는 y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이 적어요. 근데 지금 이거든 사실 제일 간단한 건 사실은 얘거든. 그러니까 왜 얘가 제일 간단하냐면 어차피 너네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x에 뭐 몇 콤마 몇이라고 하면 얘랑 어차피 숫자가 숫자예요. 계산을 할 때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하죠. 그러니까 뭘로 할지 너가 선택하면 돼. 내가 몫에 미분 쓸지 아니 곱해서 곱미분을 갈 건지 아니면 미분에서 역수치 할 건지 풀다 보면 너네가 감이 잡히겠죠. 그러면 보기 1번으로 다음 장. 보기 1번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 보기 1번이에요. 보기 1번. 보기 1번. 미분
G A는 B일 때 G 프라임 A랑 같은 걸 찾아봐요. 거기 한번 해봐요. 거기 1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공식을 외웠으면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G 프라임 A는 어쨌든 F 프라임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라고 쓰면 느낌상 찝찝하지 않아요? 안 찝찝해? 너무 찝찝해요. 고마워. 아 찝찝해. 그래서 얘가 아니고 F 프라임이긴 한데 A가 어디다 넣는 거냐면 G에다 넣는 거야. 이걸 구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럼 GA가 B니까 G 프라임 B분의 1이 정답인 거죠. 를 나는 옛날에 이게 되게 안 외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아니면 이거 풀다가 딴 거 보고 다시 또 까먹어서 그냥 맨날 이걸 그렇게 했어요. 의도로 가져가서 이게 X잖아. 너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GX G 프라임 X는 그럼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 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A를 넣으면 이 형태가 돼서 내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라도 쓰시고 납득을 하다 보면 어차피 F 프라임에 뭔가 넣긴 해야 되는데 A는 아니고 그래서 GA를 넣는 거죠. F 프라임 A가 아니고. 보기 2번으로 마저 하면 fx가 x세제곱 더하기 x일 때 얘 역함수를 얘 인버스 x라고 할 때 f의 인버스의 프라임의 2를 구해달래. 그러면 너는 f 프라임에 뭔가 넣은 거 분의 1이야. 뭘 넣냐면 f의 인버스 1을 넣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 인버스도 꼴배기 싫으면 G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더 헷갈려요. 그럼 내가 F 인버스 2를 찾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X에 뭐 넣어야 2 나오는지 찾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F 프라임 1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3가 나올 거고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얘에 대한 어디 있어? 여기서 접선이 너랑 이런 상태로 역수관계로 있는 거죠. 너에 대해 대칭. 됐어. 그리고 거기 아래 이계도 함수 간단히만 말아 꺼낼게. 이계도 함수는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냥. 끝. 이시에요. 그냥 두 번 미분한 거야. 별거 없어. 도함수를 다시 원함수로 다시 미분한 거야. 그게 갖는 의미는 수트 때 장담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잠깐만. 그 5번으로 돌아가서 개념 5번으로 돌아가서 왼쪽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역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할까? 라고 돼 있잖아. 이거 옛날에 질문 한번 했던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의 역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할까요? 불가능. 왜 불가능해?
예시로는 뭐가 3의 x제곱이 있어요. y의 x제곱. 누가 알려줬어요? 쌤이요. 김혜춘 쌤. 테티요. 와. 그렇죠? 그때 언제 숙제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여기서 접선을 기울기 0을 가지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항상 증가함수라서 넣는 미분 그 함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y는 x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0을 뒤집은 거라서 이때 접선이 y축이에요.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지점 빼고 다 스무스해서 미분이 되거든요. 이 지점에서만 미분이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F랑 미분 가능한 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라고 다 달려있어요. 과정에. 그 말이 없으면 애초에 저런 미분법을 쓸 수가 없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거기 위에 LN이라고 적혀있잖아. LN이 왜 적혀있는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얘 더하면 2 넣고 싶다 2 넣고 네? 문제 풀어요. 그렇죠. 이거 집어넣어. 지금 내가 이거 미분하고 싶은데 이거 가항함수야 지수함수야? 가항함수 이거 지수함수 지수함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왜냐면 밑에도 문자가 있고 위에도 문자가 있잖아.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미분하는 법 배울 필요 없어. 알겠어요? 저걸 미분 못해. 언제 미분 못하냐면 여기도 문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문자 들어가 있을 때 미분 못해요. 그럼 저기 있는 걸 끌어내려야 돼.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수에 있는 너를 끌어내리려면 양변을 로그 취하면 돼. 로그 취하면 x분의 1에 ln 1 더하기 x가 돼서 내려와요. 이 상태에서 내가 뭘 찾고 싶냐면 G'의 2가 궁금한데 내가 너를 미분하면 gx가 안 사라지잖아. 근데 안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너를 gx분의 G'x라고 쓰면 그게 너 먼저 미분하면 이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곱하기 ln 1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가만히 있고 저거 미분한 거네. G 프라임 x는 너 곱하기 gx죠. 근데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손 아프니까 내가 구하는 너를 구하려면 어쨌든 g2를 알면 되네. g2를 그냥 구하면 돼요. g2는 3의 2분의 1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G 프라임 2는 여기다 2를 넣고 그거에다가 루트 3 곱하면 되죠. 루트 3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ln 3 더하기 2, 3, 6 이게 답이겠죠. 그러면 답지를 먼저 통보된다. 통보하면 12분의 루트 3을 넣을 거죠. 루트 3에 2 빼기 3 ln 3 그러면 2번인가요? 아닌데? 4번. 4? 네? 아닌데? 5번? 네. 5번 5번 어떻게 됐어? 거기 아래 34번 한번 해봐. 34 오케이? fx가 x의 x제곱이래. 그럼 얘는 여전히 다함수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양변에 ln을 취해. ln fx는 x의 ln x겠죠. 양변 미분하면 fx분의 f 프라임 x고 곱하면서 미분하니까 너 먼저 하면 ln x 더하기 x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네. 이거 뭐야? 너 빼기 너니까 평균 배달이 얘를 f2 프라임에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한 번 더 미분해야겠지. 그러면 f2 프라임을 구할 때 너를 분수 형태로 두셔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곱해서 곱함수 형태로 보셔도 돼요. 곱함수로 보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 취향 차이야. 나는 곱함수를 빼내서 너를 이 상태로 해서 미분을 하면 2 프라임은 f 프라임의 x에 ln x 더하기
내가 구하는 f 프라임의 2분의 1은 f 프라임의 2분의 1. 여기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아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없어? 필요 없어. f의 2분의 1의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미분하면서 구하려했던 게 너가 살아 있었는데 실제로 필요 없네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때 가서 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구하지 말고 일단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해놓고 뭘 구할지 찾으십시오. 한 f의 2분의 1 말씀드리고 저기 2분의 1 넣어보죠. f의 2분의 1 2분의 1에 2분의 1 이거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들어가니까 2에 1 빼기 2분의 1 제곱 들어가죠. 너네가 미분하는 법을 배웠는데 사실 복잡하게 가면 또 엄청 복잡하게 갈 수 있거든. 얘를 뭘 하라고 했냐면 두 번 미분해서 6분의 8이 넣어달래. 일단 2의 fx 제곱이니까 너를 셀으로 미분하면 물론 나오겠지 f x 한 번. 근데 그럼 또 미분하면 2의 fx 꼴을 열심히 미분을 또 해야 되잖아. 미분할 줄 알지만 이 상태로 미분하는 건 별로 비효율적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fx만 남기는 게 좋지 않아요? 이 상태면 너 미분할 때마다 이 fx 지금 따라다니잖아. fx만 남기려면 뭐 하면 돼? ln. ln에 루트 1 빼기 코사인 x 1 더하기 코사인 x고 그럼 이거 미분하면 너 분의 너 미분한 꼴이지. 이것도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ln이니까 ln을 잘 쪼갤 수 있잖아. 그러니까 ln을 쪼개서 좀 간단하게 보는 거죠. 일단 2분의 1을 밖으로 빼면 ln의 1 빼기 코사인 x분의 1 더하기 코사인에 조심해야 돼. 이거 원래 절대값에 들어가잖아.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애초에 이렇게 된 거라서 코사인 x가 1이 아니라서 얘네가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빼더라도 부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ln의 1 더하기 코사인 x 빼기 ln의 1 빼기 코사인 x를 바꿔보죠.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좀 간단하겠네요. 너를 미분하면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1 빼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 빠르죠. 이게 한 번은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미분하기 실직해서 얘를 통분 한번 할게요. 그럼 너랑 너 통분하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죠. 근데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 그럼 사인 코사인 지워주고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이죠. 그럼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을 2를 지우고 사인을 한 번 더 지우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 나오는 거죠. 네. 예. 예. 2 지우고 사인 하나 지우고. 그럼 네가 뭐냐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코시컨트는 누구랑 보다? 다시 시컨트 미분한 거죠. 탄젠트 미분한 거죠. 얘랑 논다고. 시컨트 찍고. 그럼 코탄젠트 미분한 뭐냐면 얘랑 얘 말고 다른 애가 논다고. 너랑 논다고. 연관지어서 외우고. 근데 코라서 공사 못해요. 그럼 시컨트 미분은 뭐냐면 시컨트 x의 탄젠트 x. 그러니까 저거를 풀 때 만약에 못 외웠어.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었고 코사인분의 1이나 사인분의 1을 고쳐놓고 옥색 유인법 치면 나와. 그렇게 하면서 너네가 외우면 돼. 뭐 까먹었으면 직접 유도하고 다음에 안 까먹어야지. 이렇게 외우면 돼. 근데 안 외운다는 생각만 안 가지면 돼. 외운다는 생각만 가지면 돼. 그럼 너는 누구냐면 너니까 똑같으니까 코시컨트 x에 코탄젠트 x가 들어오는데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돼.
코니까요. 근데 마마라서 플러스 바뀌죠. 근데 얘네 여기다가 6분의 파이 넣고 뭐 계산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산이 어려우면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바꾸세요. 굳이 막 틀리지 말고. 얘가 사인분의 1이고 얘가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여기다가 30도를 넣으면 이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따라서 4니까 2루트 3 나오죠. 여기까지 배웠으면 나처럼 나온 걸 틀릴 수가 없어. 왜 틀릴 수가 없냐면 원래는 평균 변화율을 억지로 잘 찾아낸 다음에 걔를 이렇게 미분계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2에서 이런 거 풀잖아. x 빼기 뭐라고 4 x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연간에 뭐 4F4를 더하고 빼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뭘 해도 되냐면 우리가 미분 못할 게 없거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치환해 버리면 돼요. 수투할 때도 잠깐 치환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라고 말해줬잖아. 언제 안 되냐면 합성함수 미분 못해서 안 됐었는데 지금 우리 할 줄 다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냥 뭐 hx라고 치환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hx 꼴이고 여기서 이게 36이라는 건 두 가지 정보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h 0이 0인 거고 h 프라임 0이 36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분자를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36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약간 로피탈 쓰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요. 로피탈 이런 걸 몰라도 되는데 뭐 배워오면 써도 돼요. 어쨌든 그럼 너를 미분하면 이제 미분만 잘하면 되는데 hx를 미분하면 g의 2x 빼기 f 2x인데 너를 미분하면 이거 합성함수인 것 같아. g의 프라임의 2x인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실수 안 하면 안 틀려. 수투가 더 똑같아. f 프라임의 2x고 곱하기 2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h 프라임 0이라는 거 다시 적으면 2배의 g 프라임 0이고 빼기 2배의 f 프라임 0이 36인 거죠. 이건 g 0이랑 옆에 0 갖다 놓은 거. 까지 됐어. 그럼 문제 다시 읽어보면 이 차원에서 fx에 대해서 f6이 궁금한데 가에서 g 3이 0이고 g 프라임 3이 0이네 라고 준 거죠. 그러면 g는 fx 곱하기 2의 x 제곱인데 2의 x 제곱은 아무리 내가 뭘 해봤자 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건 fx가 x 빼기 3이라는 인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x가 이거 하나 뭐 2차니까 2x 더하기 b 2x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근데 미분해서 3 나온 게 0이래. 미분을 해보면 g 프라임 x는 fx 2x 더하기 f 프라임 x 2x니까 너는 2x로 보면 fx 더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g 프라임 3이 0이라는 건 얘가 아니고 얘가 0 되는 거죠. 근데 봐봐. 그럼 얘가 0 되는 거라서 대입해보면 f3 더하기 f 프라임 3이 0인 건데 f3은 원래 F3은 원래 0이잖아. 이것 때문에. 그럼 얘가 당연히 0이니까 자동으로 넣어도 0이지.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g가 다항수였으면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두 개 갖네라고 원래 바로 풀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옆에 0이 되지 않는 지선은 붙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fx가 세고참에서 뭔지 모르지만 너처럼 생긴 거죠. 그럼 나머지 K를 어떻게 찾냐면 아직 안 센 조건이 뭐 너를 써서 찾겠죠. 여기서 G 프라임 0이 빼기 F 프라임 0이
나오잖아요. 그럼 G'의 0을 구해보면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1이라서 더 그냥 나오죠. 그러면 F0 더하기 F', 이 지금 G'이 오는 거죠. 빼기 F''을 이렇게 아 F0이 18이네. 그러니까 F는 18이니까 9K 제곱이 18이라서 K가 2네.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네.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돼요. 어떻게 했어? 그 대입했어. G3이랑 G'3이 0이라는 결이 다해서 나오고 GX에다가 FX를 저거 위에 있는 걸 넣어가지고 2에 FX로 있는 2에 2X 마이너스 1 없어지는 거요. 2가 돼서 18이 되니까 샤르샤르 네, 그래.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똑같이 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의 ex니까 f의 ex, 2의 ex, f의 ex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좋은 선택이냐면 f의 ex로 묶으면 이 ex 빼기 1제곱이 되고요. 너의 짝꿍이 네가 필요하고 원래 없었으니까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1로 가죠. 그러면 x 0으로 갈 때 f0 곱하기 2가 36으로 수렴해버리는 거니까 f0 18, 6 같은 걸로 나오고 뭘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언제든 풀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해줘도 같이 해볼게요. 일단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이 34죠. 그다음 y는 4분의 1x가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원점이고 하나는 핀가 봐. 저 점 P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봐요. 갑자기 기울기 찾아봐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원래 수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접을 찾아서 너랑 수직이니까 뭐 이렇게 풀죠. 어쨌든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점이 필요해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걸 음함수 미분해서 그냥 점 대입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점 찾아보면 첫 번째로 저 점 찾으려면 너랑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x 빼기 5의 제곱 34를 정리하면 x 값이 나와요. x가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단위로 두 개가 나오고 0이랑 8 잘 나와요. 뭐 이게 쓴 다음에 사실 계산이 잘 되는 이유가 9랑 25 더하면 38라서 날아가거나 숫자를 잘 조절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계산이 좀 싫으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위에 점을 4a, a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 분수라서 짜증나서 그냥 너라고 잡았어요. 너를 원에 대입했을 때 확립한 a를 찾아도 괜찮아요. 뭐가 됐든 계산은 오래 안 걸려요. 어쨌든 네가 뭐 나오냐면 8,2 나와요. 점 찾는 거 그냥 됐어. 넘어가. 두 번째로 뭘 하면 되냐면 y를 x에 관한 함수로 보고 음함수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양변 x에 관해 미분할 때 여기는 y가 숫자가 아니고 x에 관한 함수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y, dy, dx가 y 프라임이니까. 또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에 넣고 속미분지 너는 9배의 y 빼기 5의 속미분 y 프라임이 연대. 그럼 언제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8,2일 때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8,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 미안해.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요. 더하기 8을 대입하면 3a가 6 y 프라임. 따라서 y 프라임은 3분의 1인 거죠. 아니 틀렸네. 10. 미안해. 여기 8 넣으면 10이죠. 2 넣으면 얘가 틀려서 반대로 이렇게 3분의 5겠지. 3분의 얘를 그냥 gx라고 두면 리미트 x가 이거 갈 때 x 제곱 빼기 4분의 g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분모에 있는 x 빼기 2랑 다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 여기 더함수가 될 거고 이게 남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0분의 0꼴이 되겠죠? 대입해보면. 그럼 얘가 누구냐면 G'이죠. 그러면 4분의 1.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돼요. 그럼 G를 미분하면 되는데 G를 미분하면 F에 여기 안에 FX 들어간 거고 이렇게죠. 곱하기 F에 FX를 미분한 게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너를 다시 정리하면 F 프라임이 원래 FFX. 곱하기 이제 너 미분하면 F 프라임의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게 G 프라임 X죠. 헷갈리는데 천천히 해보면 자 얘를 F에 너 넣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럼 너 미분한 거에 얘가 들어가고 옆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성미분에 미분이 들어가야 돼. 전체적인 미분. 그럼 너를 미분하면 이건 그대로 썼고 너 미분하면 다시 너 겉에 미분한 거에 너가 들어갔고 성미분도 하는 거죠. 예.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F2가 0이고요. F0도 0이네요.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네요. 다시 2 넣으면 0이고요. F 프라임 0이네요. 2 넣으면 F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9, 3, 3, 4니까 36이죠. 이게 36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9 나오겠죠. 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만 파악하면 금방 풀리는데 48번 보면 F에 뭔가 합성한 거에서 X를 뺐던 0이래. 저거 사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F 뭔가 합성했던 X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F의 역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에서 F 역함수가 G래. 그러니까 이게 G예요. F 역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안 돼. 그러니까 저게 G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얘를 냈다 미분하시는 게 아니고 미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4의 2의 X제곱 G가 그냥 GX여야 돼. 그럼 GX 나오죠. 그럼 뭐 어렵지 않게 뭐가 나오지? F 프라임을 봅시다. 약간의 미분법까지 마무리해요. 너가 X G의 마이너스 X 제곱을 묶으면 X 제곱 더하기 하고요. GX는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3이죠. 내가 구하는 F 프라임 1은 뭐냐면 F 프라임 1은 약간의 미분법에 의해서 G 프라임의 1이 아니고 F1인 거죠. 이거 돼요. 다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G의 fx를 미분하면 G 프라임의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1이죠. 왜냐면 항등함수였으니까. 네. 그럼 내가 구하는 F 프라임 x는 G 프라임의 fx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기억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수고 두 번째는 x랑 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넣는 x 똑같은데 f의 결과적으로 다른 값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섭취하냐면 f 프라임 a가 역함수에 대해서 g 프라임 b분의 1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g 프라임 a가 아니란 것만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제로 갈 수 있어요.
그럼 G를 미분한 거에 F를 넣을 건데 F이 누구냐면 뭔지 모르고 그냥 G에 뭐 넣었더니 1 나오네 정도겠지. 여기 뭐 넣어야 1 나와? 라고 한 거죠. X에 뭐 넣을래? 0. 이제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0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G 프라임 0분의 1인 거고 뭐 계산하면 되죠. 적당히 몇 개 빼봤을 텐데 일단 그냥 우직하게 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살짝 틀어볼게. 일단 0으로 간대. 그러니까 넌 짜증나게 생겼지만 너도 짜증나게 생겼잖아. 극한을 일단 보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잘 모르겠지만 F에 마이너스 2019가 뭐 나오냐면 0 나오죠. 지금 이게 0으로 가요. 당연히 너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G0이 마이너스 2019인가 보죠. 당연하죠. 왜냐면 F에 마이너스 2019가 0입니다. 그러면 0분의 0꼴이라서 평균 변화의 극한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네가 지금 마이너스 2019를 열심히 달려가잖아. 그럼 지금 얘가 움직이는 애인 거고 고정되는 옆에 필요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미분계수를 어떻게 썼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간격이 0으로 갈 때 달려가는 놈 하나랑 목적지 하나를 너로 나눴었어. 얘가 지금 달려가는 놈이죠. 0이 0으로 가니까 X가 0으로 가니까 그러면 F에 X 빼기 2019가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지가 있어야 돼. 이거 0이라서 써도 괜찮죠. 그럼 너 빼기 너희 X가 원래 있었어야 되고 없었으니까 뺐겠죠. 안 돼. 지우기 싫네. 그러면 옆에 지워야겠다. 안 지울게. 곱하기 X가 분자에 있었고 여기 GX 더하기 2019인데 2019도 G0이 2019인 거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G0이라고 쓸 수 있죠. 아시죠? 그럼 이거 평균 변화이고 너도 평균 변화죠. 아직 보여. 그러면 너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019죠. 목적지가 마이너스 2019입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2019. 넌 뭐냐면 G 프라임 0인데 역수치야. G 프라임 0의 역수. 근데 얘랑 이런 관계라서 둘 중에 하나를 다시 네가 그냥 너인 돼. 혹은 네가 그냥 너인 돼. 이런 관계죠 지금. 이런 관계. 그러니까 너 제곱을 하든 너 제곱을 하면 돼. 근데 역함수는 내가 모르니까 얘를 미분해서 제곱하는 게 낫죠. 네가 지금 0이랑 2019가 이런 관계니까 네가 너랑 같고 이게 결과적으로 F 프라임이 마이너스 2019의 제곱인 거죠. 0. 그럼 쟤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X 플러스 2020분의 1이고 ln은 2020.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019 넣었으니까 네가 그냥 1이고 결론 남는 게 너인데 너 제곱이죠. ln 2020의 제곱. 다시 ln 2020분의 1의 제곱이겠죠. 그럼 정답이 1번이에요. 가를 보면 fx가 기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f 미분하면 무슨 함수 바뀌어요? 기함수 미분하면 뭐라고 바뀌어요? 그거 수트도 됐죠. 근데 지금은 합성함수 미분 배워서 아예 해버릴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고 이거 방정식이 아니라 함승식이잖아요. 양변을 x만에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너 미분하면 f 프라임이 마이너스 x인데 성미분에서 1 마이너스 나와서 그냥 미가 돼요. 수식적으로도 완벽히 맞아요. 너네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 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 주어진 함수 fx가 기함수니까 거함수는 거함수 프라임은 뭐죠? 이때 나를 보니까 F1이 F 프라임의 1이 7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G의 G 프라임의 마이너스 2. G 프라임의 마이너스 2. 역함수니까 G 프라임의 마이너스 2는 내가 뭐라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이 G가 아니고 F 미분한 거에 뭔가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건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G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됐어. 그럼 G의 마이너스 2는 누구냐면 몰라요. G의 마이너스 2가 누구냐면 몰라요. 왜냐면 G의 마이너스 2가 누군지 알려면 F에 뭔가 넣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거든. 그럼 다시 만약에 F 프라임이 무함수야. 그럼 너의 역함수 또 뭘까? 무함수이면 돼. 무함수라는 게 y 대칭이잖아. 그러면 지금 얘에서 원래 이거 기함수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죠. 그럼 K를 구할 수 있죠. K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얘가 F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인 거죠. 다시 아까 요거 이 상태는 못 구하잖아. 근데 F가 비함수라서 내가 마이너스 1 넣으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걸 둘이 바꿔주면 이런 모양이니까 K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F 프라임을 마이너스 1 구하는 건데 다시 얘가 우함수라서 얘가 뭐랑 똑같냐면 너랑 똑같죠. 그 F 프라임의 1분의 1 구하는 거 결과적으로 네가 7이니까 내가 7분의 1 나오는 거죠. 56번 빠르게 하고 56번은 수학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식을 쓰지 말고 그냥 길이비만 보면 된다고 몇 번 얘기했었거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AB를 지르는 단원이 있는데 AB를 1대3으로 외분한대. 그러면 AB를 1대3으로 외분하면 1대3인 거잖아요. 1대3. 그러면 1대3이면 여긴 비율이 몇이야? 여긴 인 거죠. 왜냐면 너랑 너 더해서 3대가 되니까. 네. 또 뭐라 그랬냐면 3대 5로 외분하는 점을 Q라 하는데 네가 3대 5래. 3대 5래. 맞나? 아, 그래. 이게 아니죠. A죠. 이렇게 3대 5. 그럼 자동으로 또 여기가 몇이 되냐면 비율이 2가 되겠네. 그럼 지금 원래 연두랑 노랑이 서로 다른 비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2대 2니까 둘이 같은 비율이지 사실상 1, 2.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2L, L, 3이니까 2L로 잡아도 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뭘 적고 싶냐면 예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는데 그 예각이 어딨냐면 여기네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네. 그럼 저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럼 쟤는 얘의 탄젠트 값이랑 너의 탄젠트 값에 뺀 거에 탄젠트 값을 절대값 주는 거죠. 그러면 얘를 L1이라고 하면 너의 탄젠트는 이렇게 수선해버리니까 너 분에 넣을 거 아니야. 그럼 길이가 2대 2, 1이니까 4분의 1이겠다. 아니 다시 4대 1이니까 여기는 뭐 루트 15분의 뭘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 1이니까 길이 비어서 나올 거고 각도에 대한 탄젠트가 구할 수 있죠.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얘가 구하는 법만 알면 수산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